상황인데요. 젊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정치 연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두 분 들어오시니까 우리 제작진 분들도 막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명 킨 것 같다고 환해졌다는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주말에만 나왔었어서 이렇게 네. 많은 환호와 박수 없이 그냥 저희끼리 막 박수를 치고 많이 난리를 다르죠. 치는 걸 했었는데 예. 평일 아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저랑 정치연건수 주말에 매우 절박하게 하셨는데 이제 평일로 왔거든요. 예. 더더더 절박합니다. 그럼 예, 더 맞습니다. 열심히. 이게 좌천이 된 건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첫날에 의원님 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한 그 바람입니다. 부분은 저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천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고요. 우리 김동아 의원님, 네. 아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치 연건스 네. 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불러주셔서 감사. 이런 뜻으로 아니, 선회해도 될까요? 정치 연건스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침잠이 예. 많습니다. 아. 제가 이래 젊은 우리 청년들을 아침에 불러와가지고 예. 이렇게 방송을 한다니까 아. 참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결론은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아니 우리 김동아 의원님은 이제 신인교회 엄마 시대. 저희가 이제 방송한 지 오늘이 4일째거든요.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막 알리고 있는데 이 왜 엄마 시대인 시대. 거예요? 진짜 왜 엄마 시대예요? 좀 깜짝 놀래가지고. 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네. 요 프로그램 계속 한 3주 보시면 네. 느낌이 와요. 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봐야 제가 하는구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예, 계속 보시도록 하려고. 개방형 질문 같은 거예요. 그렇죠. 3주 네. 정도나 걸리나요? AI 스타일로 갑니다. 아. 저희는. 조금 이따 아빠 시대로 바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엄마 시대 아빠 앵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스타일이구나. 아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해됐죠? 네네네. 예, 신인교회 엄마 시대에 함께 해주시고요. 3주만 꾸준히 지켜보시면 왜 엄마 시대인지 다 아실 수 꼭 아셔야 됩니다. 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많은 주제들을 또 갖고 왔는데 이 연건스에서 한번 좀 뭐 색다르다기보다는 저희가 느끼는 느낌 그대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재구속 맞습니다. 영장 청구가 인용이 됐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젯밤에 이제 새벽에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김동아 의원님께서는 아마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언제 처음 딱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한 5시에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서 뭐 내용을 봤고요. 사실은 거의 뭐 사필 규정이다. 이미 구속은 거의 명확한 것으로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근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구속한 것을 보면 오히려 저는 지금 윤석열 재구속을 보면서 지난 검찰이 얼마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 쉽게 사실은 재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리고 윤석열 소환 조사 한 2번 하고 나서 바로 재구속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 이 검찰에서 윤석열 즉시항고도 안 해주고 안 하고 또 이렇게 재구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은 이 기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제 구속 취소 인용 네. 결정과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제 즉시항고 포기 요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또 수사를 하니까 수사에 들어가야 대상으로. 되는 예. 거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됐다가 이제 특검에 이첩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봉 위원장님도 저랑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방송하면서 네. 이 윤석열 구속에 대해 가지고 늘 우리가 목소리도 많이 냈는데 딱 처음 접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정치연구소 주말에 했던 마지막 방송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마지막 출석이다. 아. 이제 국민 여러분 그만 개탄하셔도 된다. 어차피 저 포토라인 서는 일 이제 볼 일 없다. 어차피 구속될 거니까. 그쵸. 라고 이제 네. 말씀드렸었는데 딱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저 또한 이제 오늘 5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4시 좀 전에 깼어요. 예. 4시 좀 전에 깼는데 마침 그때 딱 구속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속보가 나왔죠. 예, 속보가 그쯤에서 예. 나오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뉴스를 보느라 잠을 못 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챙겨 보고 왔고 실질적으로 지난 4개월 전에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을 사실상 석방했을 때, 그리고 검찰도 즉시항고하지 않았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공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야 정권이 교체되고 이 특검이 발족하고 나서 이제야 좀 더 정의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어찌 보면 아직 내란 수계 일당도 그렇고 내란 수계도 그렇고 아직 온전한 처벌을 받거나 이제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특검 또한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 구속을 할 때 그 피의자의 태도 뭐 반성하냐, 뭐 부인하고 있냐, 뭐 이런 네.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어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민들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뭐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이제 네. 앞으로는 거의 볼 일도 많이 없을 텐데 그 표정이 좀 굉장히 불만 가득해 보이고 또 네. 끝까지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 사건 자체를 본인이 회피하려는 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참 국민들한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예. 자기 병명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실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도 이게 무슨 뭐 정치 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예. 그 책임을 또 자기 부하들한테 다 떠넘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딱 책임을 지고 사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부하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히려 다 내가 책임을 떠안겠다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야 하는 게 그 온당한 모습인데. 그리고 그게 또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국민 통합의 관점이나 우리 국민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관점에서도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모든 자기의 범죄는 회피하고 미꾸라지처럼 비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윤석열 재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내란 사건 뭐 더 탄력 받고 윤석열 씨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일단락되고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세상에 다시 나오기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좀 통감하는 태도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이 계시지만 그런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에 다 반영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반영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두 번의 출석에서는 이제 전혀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도 아니고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나오고 또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도 국민들께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정에서 구속과 관련된 최후 진술은 20분을 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켜봤을 때 이제 국민들이나 내란을 일으켰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말의 죄책감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것, 본인과 윤건희 두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기소가 되기 전에는 이제 특검에서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예. 기소가 되게 되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시간 동안 특검에서 애초에 구속을 시켰던 이유 자체가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라는 여부들도 있고 예. 좀 더 수사에 용이하게 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서 조사에 제대로 응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갖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해 12월 3일에 불법 개헌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위기들을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윤석열의 재구속 뭐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원래는 풀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져다주는 어떤 의미, 어떤 정치적 의미 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의미 좀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화 의원님? 일단 먼저 우선은 재구속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예. 그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 논리를 봤을 때 또 혹시 모른 또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우리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 철저히 감시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여전히 지금 대법원장으로 남아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집사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이 그것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집사가 세운 그 페이퍼 컴퍼니에 그 대기업들이 그 자금을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에서 투자한 거죠.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지금 이 네트워크가 작용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철저히 감시해서 법원이 제대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게끔 결국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법리적으로는 내란을 일으키고 뭐 증거를 인멸하고 체포를 집행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을 선고하는 것만 남았는데 과연 우리 법원이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히 감시하고 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화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의 구속이 그 사람의 처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렇게 매의 눈으로 우리가 감시를 또 해야 되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이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온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토양을 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 반정치의 이 토양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노력은 뭐 평생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뭐 대학생위원회를 좀 이끌고 계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했던 부분들 자체가 어떤 정치에 대한 호감 내지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반정치였고 어떠한 아젠다나 어떠한 국가 운영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전혀 일상에서도 지금 살아왔던 일생에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보여준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인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에 부탁하고 또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정치의 복원이었잖아요. 이제 그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 내에서 아니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타협하는 모습들,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높아진다면 다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내란 특검을 비롯한 3특검은 더 동력을 네.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김건희 구속, 김건희 인신 확보까지는 또 어떤 시간이 좀 걸릴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만간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한다면 바로 그 다음 날 영장을 치지 않을까. 지금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수사가 완결 상태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금 삼부토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도 많이 진행됐고 많은 증거가 지금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를 한번 소환 조사를 한다면 바로 영장을 칠 수 있는 단계로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구속 영장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영부인 지위에 있던 그 두 분이 그 같이 구치소에 동시 구속 이거는 뭐 네. 정말 전무후무한 예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 길이라고 생각되고 한편으로 우리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마치 기쁜 일, 마치 뭐 좋은 일처럼 예.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 불행으로서 우리가 같이 좀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봐야 될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앞으로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뭐 불가피하고요. 뭐 김건희 특검 자체도 16가지 혐의에 아까 또 말씀해주셨던 그 김혜성 씨 관련된 네, 그 사안도 맞습니다. 또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명태균 관련된 이 정당의 공천을 사유했던 이 문제 네. 또 여기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최혜병 특검도 들여다보면 또 이종호 씨라는 분이 또 금융 로비를 하면서 또 어떤 영향력 다 김건희와 다 연결되어 김건희로 있죠. 지금 통하거든요. 네.